안녕하십니까. 국어TV 여명입니다.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3월 말부터 서울을 남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부를 시작으로 벚꽃이 핀다 그러는데요. 저도 올해는 벚꽃 구경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의외로 윤석열 지지율이 덜 빠졌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문제, 또 안철수 문제, 국힘의 내부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윤석열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윤석열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조차 부정평가가 60%가 넘고 긍정평가가 36% 됐다. 이 정도면은 실제적으로 30% 아래인데요. 전화 면접 조사나 리얼미터 같은 ARS도 보수층이 과표시된다고 제가 2달 전부터 말씀드렸고, 기가 차죠. 저는 한 6, 7% 폭락할 줄 알았는데,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3월, 수요일 목요일 날 제일 부정평가가 찍고, 그 다음부터는 긍정평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금요일, 토요일에는. 이제 볼 거 다 봤다는 거지, 국민들은. 한일 협상에 대해서. 지금 보수층이 강력한 결집으로 인해서 윤석열 지지율을 더 이상 안 빠지게 하는데 무망해요. 그렇게 봐야 소용없어요.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고, 특히 집권 여당,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기가 차죠. 기가 차죠. 이 쓰잘데없는 이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기가 찹니다. 저는. 얘네들이 현재 300석인 그 국회의원 수를 선거구 조정과 비례대표를 50석을 늘려서 350석으로 늘리겠다. 하여튼 뻘짓을 많이 해.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비례대표 50석 늘리고 국회의원을 350석으로 늘리면은 집권 여당 투쟁을 하겠다. 대표 집권 여당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아주 꼴값을 해요. 안철수가 처음에 10여 년 전에 정치에 진입하면서 한 말이 정치를 잘 모르고 국회의원 수를 100석을 줄이겠다. 그래서 200석으로 하겠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홍준표라는 놈이 요번에 선거구 재편과 또 비례대표 50석을 정원하자 그러니까 80석이 딱 맞다. 미국의 인구 대비를 따지면은 80석이 딱 맞다. 그 당시에 홍준표라는 놈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철수 보고 저거 정치도 모르는 놈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300석을 200석으로 줄이나, 저런 놈이 정치를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살아남는 거다, 이렇게 했죠. 이 홍준표라는 놈이 어떻게 4년, 5년,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 껌만 있으면은 개입을 하면서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거 보면은 기가 차요. 정치권 망했고, 정치권은 최악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은, 2주 전인가요? 국힘의 당대표 컨벤션 효과도 있고, 또, 이재명 제5의 살인사건, 지 비서실장이었던 전시가 죽자, 그때,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힘의, 지지율 차이가 10%가 났었죠. 아주 의기양양했죠, 국힘은. 드디어 민주당과 문재인이, 망가진다. 아주 꼴깍터려요, 국힘은. 국힘은 전략도 없어요. 누구든지 전략이 없어요. 오로지, 김종인 씨가 있을 때만 전략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발표하는 거 보면은 10% 차이나, 민주당이 46%, 국힘이 37%, 민주당이 5차 박범위로 윤석열의 한일협정, 굴욕적인 외교로 그냥, 국힘을 10%를 따돌려. 이런 것들이 지금 국힘이에요. 제가 민주당 편 드는 거 아닙니다. 주 69시간 영양제는 거의 이제 없어요. 그건 큰 영향이 없고, 이게 전부 다 한일 협상, 굴욕적인 협상하고, 또, 지금, 김기현 체제에 대한 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기현 체제에 대한 부정이. 그거 다 알았으니,
윤석열과 김기현은 뭐 두드려 맞아야지 뭐. 지지율이 1% 되더라도 한일 협상을 대담한 과감한 조치로 관통시키겠다 했으니 뭐 두드려 맞아야지. 근데 이것들이 지금 지지율 안 떨어지도록 1%안 가도록 엄청나게 방어를 한다는 거죠. 그건 다음 영상에 찍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지금 지금 이 정치꾼들이 전부 다 공학만 보죠, 공학. 구도도 못 봐요, 얘네들은. 민주당을 쓰러뜨리느냐, 민주당 지지를 안 올리느냐, 국힘과 윤석열을 쓰러뜨리느냐, 국힘과 윤석열 지지를 빼고 민주당이 사느냐, 그죠? 이런 것만 보고 있죠. 공학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질리고 혐오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주 국민을 졸로 본다는 거죠, 이것들이. 응? 지금 아침에 보면 모든 지지율이,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가 국힘과 윤석열을 버리고 있죠. 20대부터 50대까지 평균적으로 보면은 지지율이 한 20% 정도뿐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60대 이상에서는 국힘을 지지한다 그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5060이 결국 내년 총선을 가르는데 국힘 애들은 2030 MZ세대의 지지율을 어떻게 복구하나,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달래서 자기들을 지지하냐 하는데 그거 되지도 않아요. 이준석이 있다 그래가지고 남자애들, 2030 남자애들만 지지를 할 것인데 이준석을 잡아놓더라도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준석이가 남녀 갈라치기에 의해서 2030 남녀 갈라치기에 의해서 남자애들의 영향력은 3, 4%뿐이 안 돼요. 그들이 국힘을 지지한다 그래도. 근데 3, 4%의 지지율을 갖고 그 총선을 맞이하면 엄청난 큰 영향력을 발휘하죠, 수도권에서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국힘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윤석열의 등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2030 남자애들의 영향력은 2, 3%뿐이 안 되는데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은 전체 국민의 2030을 보면은 근데 그 여자애들이 더 많고, 그죠? 여성분들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힘 애들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준석을 포용하느냐, 어쩌냐. 얘네들이 그냥 김기현 체제가 들어오자마자 이준석은 절대 날려야 된다. 제거시켜야 한다. 그러다가 요새 또 슬쩍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김기현 체제 끝나고 나니까 체제 이후 2주 지나고 나니까 이준석을 포용해 마라 이런 식으로 바뀌죠. 포용해봐야 안 돼요. 여당의 지지율이 뭐 34%인데 전번에 지난주에 그 갤럽 여론조사나 또는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20대 지지율은 13%뿐이 안 된다. 아니 이놈들아 여당 지지율 34%인데 20대 지지율 13% 해가지고 20대가 전체 국민의 7%뿐이 안 되는데 그들을 끌어들여 봐야 그들이 20대들이 너희를 다 지지해봐야 국힘 너희를 다 지지해봐야 뭐 40% 넘겠냐? 안 된다는 거죠. 내년 총선은 50%의 지지율은 받아야 돼요. 윤석열과 국힘이. 이제는 윤석열이 김기현을 완벽한 꼬봉으로 만들었고 로봇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챗 GPT 로봇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윤석열과 김기현 체제 국힘의 지지율은 동일하게 움직이죠. 그죠? 동질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모든 게 윤석열한테 달리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무식하고 철학과 인문학적인 역사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윤석열한테 무슨 말도 못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한 달에 2번씩 뭐 윤석열한테 말이야 당정 해결을 해가지고 보고하러 간다는데 비공개로 독대한다 그러잖아요. 김기현이가 윤석열하고. 그럼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하고 하명받아 오는데 이걸 누가 인정을 하냐 이거죠. 먼저 깨는 당이 이깁니다. 민주당이나 국회는 먼저 깨는 당이 총선 승리합니다. 먼저 깨는 풍운화가 있을 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보면은 2030을 어떻게 데려오지? 여자애들은 이준석 때문에 민주당으로 다 날라갔고 남자애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남자애들은 이준석을 갖다가 신성시하면서 성역하면서 이준석만 따라잡아봐?
따라다녀? 그럼 이준석 우리가 좀 포용할까? 공천 줄까? 공천 줘도 안 돼요. 이준석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이놈들이 하는 거 보면 너무 우습다는 거죠. 국힘애들이. 이게 꼴통이야. 응? 준석이가 말한 꼴통 보수가 됐는데 이준석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요새 책 팔러 다니죠. 좋게 말하면 책 팔러 다니고 나쁘게 말하면 책 강연회를 다니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어제 그저께 나오는 거 보면은 국힘의 아젠다는 20년, 30년 전과 똑같다. 아젠다가 20, 30년에 떨어져 있다. 아니 이놈아 국힘만 그러냐? 민주당은 안 그러냐? 민주당이 586이 지금 온 지가 1980년대 중반이니까 민주당은 40년 동안 아젠다가 떨어져 있어. 그죠? 그래 이준석이가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국힘은 자유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을 쫓아다니며 거기 지지받아서 최고위원도 되고 당대표가 되고 그죠? 종북 빨갱이 논리에 갇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친일 프레임에 갇혀 있고 그렇죠? 또 반중 프레임에 갇혀 있고 이래서 아젠다가 20, 30년 떨어져 있다. 그건 똑같죠. 상대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놈들도 반일 친중 종북이니까 그놈들은 40년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 이준석 같은 애가 이런 말을 자꾸 하면 할수록 국힘 애들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되고 그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하고 현재 사회의 문제가 뭔가를 갖다가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관료 출신이래 가지고 특히 검사 득세의 시대니까 그런 치열한 논쟁이 없어요. 검사한테 대드는 놈은 전부 다 적이다. 그렇죠. 근데 이준석 같은 애는 보면은 능력 위주, 능력주의잖아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어찌어찌해서 공부 좀 잘해가지고 서울과학고 들어가고 나라 돈으로 국비로 하버드 유학을 갔다 온 것뿐이 없는데 걔가 능력주의로 남성 우월주의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철수 밀어야 돼. 안철수. 제가 요새 안철수에 대해서 재발견을 해가지고 연구에 들어갑니다. 연구에. 안철수 밀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아니 2030 남자들 몇 프로 내야 된다고. 그럼 4050 3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부터 4050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죠. 어떻게 하느냐에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4050이 주사파다, 종북, 친노다, 친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들이 가장 많은, 그 5060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두 번째 따라다니는, 아주 서윙표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집권 여당이라는 놈들이나 윤석열이라는 놈이 왜 2030 남자애들만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그들이 커뮤니티를 주도한다고요? 그러면은, 30대, 40대 쿵맘이나 망쿡이나 좌파 쪽의 그 커뮤니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식하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2030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밥값, 점심값, 학생 식당 밥값, 교통비, 전기료까지 세밀한 하두를 던질 것이다. 그런 거 가지고 2030이 넘어가겠어요? 2030 애들은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죠. 5060하고 달리 세상을 안 살아보기 때문에 2030들은 불편한 걸 못 참고 자기들이 요구만 하고 책임을 안 지는 세대예요. 그런 애들이 악성적으로 지금 이준석한테 붙어있는 몇 프로가 되는데 그게 신경 쓰다가 너희 또 망가진다. 국힘 너희는. 60, 70, 80이 그 꼴통 보수하고 2030이 개혁 보수라고 대칭시키나 본데 천만의 말씀. 내가 볼 적에 2030 이놈들도 남자애들 이놈들도 전부 다 꼴통이에요. 꼴통. 아주 변종들이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아젠다를 갖다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못 해야겠어요. 내가 수도 없이 하겠고 그 말은 안철수한테만 줄 거야. 나중에 내가. N번방 사건이 있었죠? N번방 사건. 그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조주빈이라는 놈이, 박사라는 조주빈이라는 조주빈인가요? 그 놈이 대법원에서 45년인가 43년에, 실형을 받고 또 각가시라는 놈이 35년인가 받아버리죠. 대법원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건 뭐예요? 남성에 의해서
여성들을 갖다가 성착취한 사건이죠. 인터넷상에서. 그건 무시무시해요. 근데 6070 꼴통 보수들이나 꼴통 보수는 그게 뭔지도 몰라. 그 다음에 2030 남자애들은 그 박지현이가 N번방 사건에 불꽃 기사단 대학생들 당시에 대학생들이 박지현이란 지금 그 민주당의 이재명도 공격하고 윤석열도 공격하는 있죠. 응? 보고같이 예쁘장하게 생긴 애. 걔가 불꽃단의 불이었어요. 불. 걔가 주도해가지고 그걸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물론 박지현이가 다 한 게 아니죠. 한겨레에서도 하고 JTBC도 하고 박지현이가 모든 템을 줬고 이렇죠. 2030 이 남자애들이 보면은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은 이준석도 그렇고 박지현이가 N번방 사건으로 불꽃 개선에 불로 치고 나갈 적에 그걸 조롱했던 애들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야. 이준석 따라다니는 2030 이것들은. 키기도 크고 커득거리고 말이야. 거기서 같이 놀던 놈이 이 2030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놈들이 박지현을 매장을 시키고 있죠. 그거 전부 성문화 아니에요. 성문화인데 성갈취문화, 성강간문화 아니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야. 젊은 애들이라면은 남자라면은 정상적인 남자이고 이성적인 남자라면은 박지현을 보호하면서 같이 싸워줬어야 됐죠. 근데 이준석과 그 패거리들과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2030은 여성들을 무시하며 여성들을 성 대상의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 꼴통 보수들 6070이 내 이까지 길게 안 찍으려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피곤했어. 돈도 안 들어가 한 푼도. 그거 티바한테는. 6070, 80들 N번방 사건이 뭐요? 텔레그램이 뭐요? 초대가 뭐요? IP가 뭐요? 그죠? 그럴 적에 진짜 보수라면은 2030 남자애들이 박지현과 그런 인터넷상에서 행행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짓을 같이 보호를 했어야 되는데 이준석이라는 애가 성상납 때문에 오늘 잘리게 되죠? 그죠? 그것까지도 보호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국힘 이것들이 다 망가졌다는 거죠. 이준석의 요설과 궤변에 속아가지고, 제가 2030 남자들을 몇 프로다 끌고 다니니까, 우리가 방어를 못하게 해서 이준석의 저거를, 그러니까 포용해 마라. 2030 표심이 우린 걱정돼. 그러면 여성에 대한 정책을 내놔야지. 남자들보다 여자들보다 많은 이놈의 시제이더라.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철수예요. 남녀 공의, 또는, 청중 장년층한테 인정을 받는 게 안철수라고. 그걸 키울 생각 않고, 안철수는 어차피 여기저기 떠돌다가 들어온 사람이고, 이준석은 그래도 탈당하고 박근혜 탄핵도 시키고, 자기들한테 보수를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이준석이 2030을 데려오겠다? 그거 가지고 져요. 전체적인 걸 봐야지. 아주 나쁜 놈들이야. 국힘 놈들 전부 다. 망가졌어요, 다. 양쪽 다.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이까지 하겠습니다.